수학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된 수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열 중 앞에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에 수가 되는 수열을, 이 수열을 처음 소개한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의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0 플러스 1은 1, 1 플러스 1은 2, 1 플러스 2는 3, 2 플러스 3은 5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피보나치 수열의 수인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은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수열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입니다. 6위는 파인애플 껍질입니다. 파인애플 껍질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표면은 육각형 모양의 껍질로 덮여 있는데, 이 육각형의 껍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육각형이 3개의 서로 다른 나선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파인애플이든 경사가 완만한 것, 가파른 것, 거의 수직인 나선이 있는데, 각 나선별로 육각형의 개수를 세어보면 5, 8, 13 또는 21개로 피보나치 수열의 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4개의 피보나치 나선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모두 피보나치 수열의 수만큼의 육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5위는 앵무조개의 껍질입니다. 피보나치의 수열은 동물인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앵무조개의 껍질 무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앵무조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고생대 캄브리 아기부터 지금까지 현존하는 두 종류입니다. 피보나치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 2, 3, 5, 8인 피보나치 수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을 이어 붙여 만든 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2개를 접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그린 후 한 변의 길이가 1과 2인 정사각형 2개에 접하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린 피보나치 사각형 안에 4분원을 그려서 연결하면 나선이 생깁니다. 이 나선을 황금나선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나선은 등각나선으로, 등각나선은 회전수에 관계없이 접선의 각이 항상 일정한 나선입니다. 즉, 나선의 중심에서 그려진 모든 반경은 정확하게 같은 각으로 나선과 만납니다. 앵무조개 껍질의 곡선은 이 등각나선과 같은 모양으로 앵무조개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 이 등각나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앵무조개 껍질의 무늬뿐 아니라 여러 바다 생물의 껍질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위는 해바라기의 씨앗의 개수입니다. 피보나치의 수열은 해바라기의 씨앗의 개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의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나선의 숫가 한쪽 방향이 21열이면 반대 방향은 34열로 피보나치 수열의 수입니다.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쌍은 34와 55, 55와 89, 89와 144 등의 숫자 쌍이지만 그 이상의 피보나치 수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바라기의 공간 배치는 많은 씨앗들이 빈자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최소 공간에 최대한 많은 씨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스스로를 많이 번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위는 잎차례입니다. 잎차례는 줄기에서 잎이 나와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잎차례는 n분의 t로 표시하는데, t번 회전하는 동안에 잎이 n개 나오는 비율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참나무, 벚꽃나무, 사과나무는 잎차례가 5분의 2로 줄기가 2번 회전하면서 5개의 잎이 나옵니다. 포플러, 장미는 잎차례가 8분의 3으로 줄기가 3번 회전하면서 8개의 잎이 나옵니다. 아몬드 나무는 잎차례가 13분의 5로 줄기가 5번 회전하면서 13개의 잎이 나옵니다. 이들 잎차례의 분자와 분모의 수를 보면 모두 피보나치 수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잎이 바로 위의 잎에 가리지 않고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엇갈리게 배치하려는 속성 때문입니다. 2위는 나무의 가지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 또한 피보나치 수열을 이룹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한 가지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두 가지 중 새로 난 가지가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 동안 다른 것은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자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디를 중심으로 보면 가지는 세 개가 됩니다. 하나가 가지를 나누면 다른 하나는 가지를 나누지 않는 이 현상은 각 가지가 생길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 다음도 같은 원리로 가지를 나누면 마디를 중심으로 보면 가지는 5개가 됩니다. 그 다음도 같은 원리로 가지를 나누면 마디를 중심으로 보면 가지는 8개가 되고, 그 다음도 같은 원리로 가지를 나누면 마디를 중심으로 보면 가지는 13개가 됩니다. 즉 나무 가지의 수는 1, 2, 3, 5, 8, 13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나무의 피보나치 수열은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아래 잎이 바로 위의 잎에 가리지 않고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엇갈리게 배치하려는 속성 때문입니다. 1위는 꽃잎의 수입니다. 피보나치의 수열은 자연 속의 꽃잎의 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꽃잎의 수는 막연하게 4개짜리 꽃잎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잎 클로버처럼 이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위의 꽃들은 대부분 꽃잎이 3장이나 5장으로 되어 있고 7장이나 9장으로 되어 있는 꽃잎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식물의 꽃잎은 3, 5, 8, 13, 21, 34, 55, 89인 피보나치 수열 배열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붓꽃, 아이리스 등은 3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궁화, 동백, 페랭이, 채송화 등은 5개의 꽃잎을, 모란, 코스모스 등은 8개의 꽃잎을, 금잔화, 금불초 등은 13개의 꽃잎을, 에스터 등은 21개의 꽃잎을, 데이지 등은 34개의 꽃잎을, 아프리카 데이지 등은 55개의 꽃잎을, 객개미치는 89개의 꽃잎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보나치 수열을 따를 때 꽃잎이 이리저리 겹치면서 가장 효율적인 모양으로 암술과 수술을 감싸기 때문입니다.